안녕하세요. 저는 딸만 셋을 키우는 딸 부자 엄마이자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막내가 갓난아기 시절 시부께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셨는데 솔직히 그땐 시부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랑 헤어진 지 1년도 안 돼서 새 부인을 맞이했었으니까요. 남편은 시부 인생은 시부 인생이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저는 영 찝찝하더라고요. 두 명의 시모한테 시집살이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새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은근 저에게 눈치를 준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저와 친해지려고 먼저 노력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남편과 제가 바쁠 때 저희 딸들도 대신 봐주시곤 하신답니다. 처음엔 저희 딸들을 새 시모에게 맡기는 게 걱정되고 무서웠는데 제가 그런 걱정을 느낀다는 걸 알고 새 시모가 말했습니다. 정은아, 걱정하지 말고 애들 나한테 맡겨. 내가 애들 낮잠도 재우고 자기 전에 씻기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여줄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진 자주 찍어 보내줄 테니까 안심하렴. 정 걱정되면 거실에 CCTV 달고 애들 맡길 때 켜서 지켜보든지 해. 남편과 저는 지금 새 시모에게 엄청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모 때문에 남편과 저에게 아주 큰 트라우마가 생겼었는데 새 시모가 그 트라우마가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몇 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시모와 잘 지내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지만 저에게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사연을 꼭 보내고 싶더라고요. 부디 지금의 시모가 제 사연을 보는 일이 없길 바라며 남편과 저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살이 되도록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그런 걸 모태솔로라고 한답니다. 저는 25살 때까지 남자 한 번을 만나보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모태솔로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와 가장 친한 남자 고등학교 동창이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해줬습니다. 야 정은아, 내 군대 후임 중에 진짜 괜찮은 애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야, 걔가 너처럼 키 크고 얼굴 하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했었거든. 갑자기 걔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 나 모태솔로라고 해도 아무나랑 만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눈이 높아서 지금까지 남자 못 만나고 있었던 거 알지? 못생긴 애 소개해줄 거면 애초에 생각도 말아라. 그러면 너한테는 내 후임이 진짜 딱이겠다. 걔 머리도 진짜 똑똑하고 착하고 성격도 밝고, 야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많아. 걔가 돈이 엄청 많아서 나도 걔 만나면 돈 쓸 일이 없다니까? 야,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한테 자상하게 잘해주고 생긴 것만 좀 괜찮으면 된다니까?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저에게 재력 따윈 필요 없었고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줄 사람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너 좋아하는 초밥집 맛집 알아놨거든. 굳이 회사 앞까지 데리러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초밥집 주소 알려주면 퇴근하고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너도 나 데리러 오는 거 번거롭잖아. 너 데리러 가는 건데 번거롭게 뭐가 번거로워.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너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남자가 여자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 건 기본이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도 똑똑했고 다정했으며 남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잘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창의 말대로 돈이 많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만 느껴졌었죠.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재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 거기 계약도 곧 끝나가니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싹 한번 하고 들어가면 될 거야.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부담하도록 할게. 그리고 마침 아파트 위치가 정원이 너네 회사랑 가까워서 다행이다. 이미 받아둔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진짜 대박이다. 근데 큰아들이라고 아들한테만 그렇게 하나 주신 거야? 그러면 동생들이 서운해하지 않아? 나 주실 때 동생들한테도 하나씩 주셨어. 우리 아버지 꽤나 공평하신 분이셔서 뭐 장남이라고 장남한테만 더해주고 그런 거 없으시거든.
자식들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씩 나눠주실 정도면 잘 살아도 얼마나 잘 사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솔직한 성격이었던 저는 궁금한 걸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버님 하시는 일이 뭔데? 뭔데 그렇게 돈이 많으셔? 사업이라도 하고 계시는 거야? 공직자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는 건데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서울에 가지고 계시는 땅만 해도 어마어마했고 뭐 판교랑 분당 쪽에 땅이 많으셨어. 아 진짜? 나 그럼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거야? 너랑 살면 먹고 살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아버지가 재산을 어느 정도 물려주시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버지 재산 아니어도 내가 너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부와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처음 갔던 날, 저는 시댁 차고에 있는 차들을 보고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댁 차고에는 비싸기로 유명한 모델의 외제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아버님 차야? 무슨 차가 이렇게 비싼 차들밖에 없어? 아버지가 차를 좋아하셔서 뭐 3대 정도 사두긴 했는데 더 사고 싶어하는 걸 어머니가 뜯어 말려서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아버지 전용 주차장을 따로 지어야 했을 거야. 남편 집의 재력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남편 집의 재력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갑자기 주눅이 들고 무서워지더라고요. 왜 드라마에 보면 부잣집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엄청 구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시부모들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정은아, 그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뻐서 나 깜짝 놀랐잖아. 우리 집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시모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들갑을 떨며 저를 환영해줬습니다.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하지만 과할 정도로 환영해주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다행히 시부는 적당히 반갑게 저를 맞이하여 줬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서 우리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를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둘이 같이 사는 거니까 둘만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라. 시부는 쿨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그리고 시모도 교양 있는 돈 많은 집 사모님처럼 보여서 그 모습을 보고 시댁에서 나온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살면 너희 어머님처럼 저렇게 교양 넘치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어머님 외모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품격 있어 보여. 아, 그래? 너 오늘 우리 어머니 처음 만나서 그런 것 같은데 오래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아, 그리고 아까 내가 말 못했는데 그 둘째 여동생은 우리 결혼식에 못 올 거야.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아 진짜? 아가씨 얼굴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도 막내 도련님은 오시는 거지? 남편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여동생은 중학생 나이가 되자마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지금까지도 외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여동생의 얼굴을 못 본 지 몇 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부모들을 자주 만났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시모는 첫인상과는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사람같이 보였죠. 그나저나 우리 오혁이랑 청은이는 자녀 계획이 어떻게 돼? 설마 아이 안 낳고 살 생각은 아니지? 요즘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 낳는 걸 많이 포기하더라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최소 둘은 낳기로 이미 이야기 끝났어요. 외동은 애가 외로울 것 같아서 형제는 꼭 만들어주려고요. 잘 생각했다. 최소 둘은 낳아야지 애들이 안 외롭지. 그리고 정은아, 너 아들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날 각오해야 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시모는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시모의 말에 기분 나빠할 틈도 없었고 너무 당황해서 저도 그냥 웃어 보였는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정은이 아들 못 낳으면 쫓아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생기면 감사하게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여가, 왜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엄마는 그냥 장난으로 했던 말이야. 정은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어머니,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 아닌 거 다 압니다.
앞으로 저희 앞에서 아들이니 딸이니 이야기하시면 저 어머니 더 이상 못 봅니다. 분위기가 살벌해질 정도로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제가 다 오금이 지릴 정도로 무섭더군요. 그때 가만히 계시던 시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그런 이야기 입 밖으로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아들이니 뭐니 하면 그땐 내가 용서 못해. 그리고 오혁이 너도 이제 그만해라. 너희 엄마가 실없이 한 소리 가지고 그렇게까지 달려들 필요가 있냐? 그래 오혁아, 엄마가 그냥 생각 없이 했던 말이니까 화 풀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꺼낼게. 시부가 정리를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넘기긴 했지만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는지 시부모들과 헤어지고 나서도 혼자 욕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렇잖아. 요즘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도 아들아들하는 어른들 많아.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나는 정말 괜찮아. 나는 안 괜찮아. 그리고 이해 절대 못하고. 만약에 어머니가 나 없을 때 또 아들 이야기 꺼내면 그땐 나한테 바로 말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남편은 정말 시모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저에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도 남편에겐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시모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혼 후 시모가 보약을 한 채 지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큰아들 요즘 야근이 잦아졌다고 해서 걱정돼서 지어오신 거예요? 무거운데 택배로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우리 오혁이 거 아니고 정훈이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오혁이는 워낙 건강해서 그 야근 좀 한다고 힘들어하고 그럴 애 아닌 건 내가 제일 잘 알아. 정은아, 이건 매일 하루에 3번씩 꼭 챙겨 먹어. 시모에게 보약을 건네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챙기는 시모가 어디 있겠나 싶었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감동에 젖어 있는데 시모가 그 감동을 깨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아들 낳게 만들어주는 보약이야. 엄청 유명해서 예약이 2년이나 밀려 있었는데 내가 지인의 힘을 빌려서 바로 받아온 거니까 절대 거르지 말고 다 먹어야 된다. 이거 엄청 귀한 거야. 어머님, 저 진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그래도 힘들게 구해오신 거니까 감사하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혁이한테는 절대 그런 보약이라고 말하지 말고 먹어. 괜히 오혁이 그 사실 알았다가는 전처럼 난리 나니까. 알겠지? 시모도 남편이 무서운지 남편에게 보약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녁에 시모가 가져다준 보약을 챙겨 먹자 남편이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오늘 다 먹으라고 가져다 주신 보약이야. 그 아들 낳게 해주는 보약이라는데 어렵게 구한 거라고 꼭 다 먹으라고 해서 먹고 있는 거야. 여보, 어머님 은근 귀 얇으신가 봐. 세상에 아들 낳게 해주는 보약이 어디 있어? 어머니가 아들 생기는 보약이라고 했다고? 그거 먹지 말고 당장 가져와. 어머니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 남편은 시모가 지어다준 보약을 하나하나씩 가위로 뜯어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제가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나 절대로 기분 나쁜 거 없고 어머님도 나름 내 생각해서 지어오신 건데 그냥 먹을게. 왜 아깝게 다 버리고 있어? 네 생각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건 보약이 아니야. 당신한텐 독이라고 독. 앞으로 어머니가 아들의 아짜만 꺼내도 참지 말고 너도 나처럼 아들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화내버려. 시어머니니까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나는 괜찮으니까 그만 화 풀어. 이게 아까운 걸 어쩜 좋아? 남편은 제가 말려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지어다 준 보약을 다 찢어버리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따진다는 걸 말리느라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며칠 후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그 내가 지어준 보약 잘 챙겨 먹고 있어? 먹어보니까 어때? 그 몸에서 변화가 좀 오는 것 같아? 어머님, 진짜 죄송한데요. 남편이 그 보약 정체를 알고 다 찢어버려서 못 먹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혁이가 그걸 다 찢어버렸다고? 너는 내가 오혁이한테 절대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걸 또 바로 일러 바쳤니? 너 내가 곤란해졌으면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남편이 뭐냐고 묻길래 생각도 못하고 말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통화였지만 시모가 길길이 날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모에게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따발총처럼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어렵게 구해다 준 건데 그걸 다 버리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가 조금이라도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지금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무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 말이 틀렸니? 네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님, 절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말실수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시모는 저에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으며 짜증을 한참 부리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가 쪽 빨려버린 저였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남편에겐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결혼 1년 후 저희에게는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시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은아, 너희 시아버지한테 들었어. 정은이 임신했다면서? 아유, 정말 축하한다. 내가 오혁이랑 우리 정은이 어서 임신하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 드디어 나도 손자를 안아볼 수 있겠네. 어머님, 손자라뇨. 아직 성별은 정확히 몰라요. 그 성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딸이면 어떡한다니. 들어보니까 딸이고 아들이고 정하는 건 남자한테 달린 거지. 여자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너희 딸 낳게 되면 그거 다 우리 오혁이 때문일 거다.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남편 욕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웃으며 대꾸하고 넘겼는데 제 뱃속에 있는 첫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시모는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 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봐라, 나 이럴 줄 알았다. 오혁이 관상을 보면 아들 낳을 관상이 아니야. 아우, 장남이 아들 못 낳으면 어떡하냐고. 오혁이한테는 딸 시합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데. 어머님,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뭐든 좋아서 괜찮아요. 어머님 손주 못 안아보셔서 서운하시겠지만 아가씨도 있고 막내 도련님도 있잖아요. 둘째는 어차피 딸이라 소용없고 막내는 장가가려면 한참 멀었잖아. 그리고 장남이 낳아야 의미가 있지. 막내가 낳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너도 참 아들 욕심 없어서 걱정이다. 시모가 저에게 자신의 아들을 욕하는 건 제가 그만큼 편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시모가 정말 손자 욕심에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모의 손자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건 제가 큰딸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시부와 시모가 저와 아이를 보러 찾아왔었는데 시모와 저 둘만 남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정은아, 네 시아버지가 애 이름 정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던데 너희 애 이름은 지었니? 아직 못 지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 아는 철학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 받아보고 그 중에서 골라서 정할까 생각 중이에요. 애 이름 짓는 데만 해도 100만 원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시아버지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겨우 딸 낳았으면서 엄청 유난이다. 어차피 딸은 커서 시집 가면 그만인데 무슨 돈까지 들여서 이름을 짓니? 그냥 대충 짓고 키울 때도 돈 많이 퍼붓지 말고 대충 키워라. 딸은 잘 키워놔봐야 소용없어. 네 시동생을 봐라. 돈 그렇게 들여서 공부시키는데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잖냐. 이름을 대충 지으라는 시모의 말에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모는 제 기분 따윈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아니면 눈치를 채지 못한 건지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있는데도 입을 닫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째는 낳을 거지?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내가 전에 지어줬던 보약 다시 지어줄 테니까 그거라도 먹어라. 어머님, 저 지금 첫째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벌써 둘째 이야기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 아직 젊고 어리니까 둘째도 금방 낳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정은아, 아들을 낳는 게 진정으로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나한테 손주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알겠니? 시모가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이 과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한 건지 이해가 됐습니다. 시모는 저희의 큰딸이 자신의 첫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을 자신 품에 안으려고 하지 않았고 용돈으로 10,000원 한 장도 쥐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큰딸의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차피 딸인데 무슨 돌잔치를 해준다고 그러니? 그냥 대충 집에서 너희들끼리 케이크에 촉 꽂아서 노래 부르고 끝내. 돌잔치하면 너희도 너희지만 나까지도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시모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질 정도로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남편이 알면 또 불같이 화낼까봐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망언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돌잔치 날 다행히도 시모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안 보이세요? 분명 오늘 같이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너희 엄마 갑자기 아파서 못 오게 됐다. 속도 안 좋고 어지럽다고 하길래 집에 누워있으라고 했어.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아버지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아버지 자리 마련해뒀으니까 저쪽에 앉아 계세요. 저는 시모가 일부러 아픈 척을 하고 돌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시모가 일부러 안 온 것 같다고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남편도 이미 저처럼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말만 안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아무리 딸인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첫 손녀 돌잔치인데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눈치 못 챌 거라고 생각하고 안 오신 건가? 뭐야? 당신도 어머님이 일부러 안 오신 거 알고 있었어? 나 당신 화낼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거든. 내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바로 눈치챘지. 내가 볼 땐 막내 동생도 눈치챘는데 아버지만 눈치를 못 채고 계신 것 같아. 성격이 쿨한 게 이럴 땐 안 좋다니까. 그리고 제가 둘째도 딸을 임신했었는데 시모는 둘째도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엄청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아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오혁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될 거라고 진작에 예상을 했어. 누굴 탓하겠니? 내 아들이 그 모양인걸. 그래도 셋째가 있으니 셋째에 기대를 걸어봐야지. 셋째라뇨? 어머님, 저희 둘까지만 낳고 안 낳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셋까지는 저희 정말 무리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너희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매달 용돈도 많이 보내줄 수 있어. 어머님, 돈 때문이 아니라요. 새 키우기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 연년생이라 남편이랑 제가 뼈를 갈아가면서 애들 키워내야 되는데 언제 셋째를 낳아서 키워요. 시모는 돈을 대줄 테니까 어떻게든 셋째는 아들을 낳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년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갓난아이 둘을 키우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셋째를 어떻게 가지겠나요? 남편과 제가 일상까지 이루면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 시모도 뻔히 알면서 저희를 볼 때마다 셋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희 도대체 셋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니? 둘째 낳은 지 1년 정도 지났으면 정은이 몸도 회복됐을 텐데 이만하면 낳을 때 되지 않았니? 그리고 너희 애 키우는데 힘들면 둘이서 고생하지 말고 아기 봐주는 이모님 써. 어머님, 저희 이미 도와주시는 이모님 계시고요. 셋째는 진짜 힘들어요.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 키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 낳아요. 어머님이 3명이나 낳아서 기르신 것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를 셋이나 낳아 기른 시모가 존경스러워 보여 시모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더니 시모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됐고 너희 셋째를 내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져서 낳도록 해라. 어머니, 이 사람이랑 저랑 정말 힘드니까 장난으로라도 셋째 이야기하지 마세요. 설마 손주 보고 싶어서 계속 셋째 가지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남편의 말에 정곡이 찔렸는지 시모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모는 셋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둘째가 4살이 됐을 때 의도치 않게 셋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러 셋째 소식을 시부모에게 전하자 시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너희 결국엔 셋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축하한다, 정은아. 내가 기대 많이 하마. 이번엔 꼭 아들 낳자.
아이, 당신은 왜 자꾸 아들 이야기 꺼내는 거야? 오혁이가 아들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아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눈치 없이 오혁이 앞에서 아들 이야기 꺼내지 말고 입 다물어! 시몬은 저희 셋째가 아들이길 기대하셨겠지만 시부모들에게 셋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희 부부는 이미 셋째의 성별을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우리 셋째 딸이에요. 셋째도 딸이고 저희 셋째 이후로는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셋째도 딸이라고? 너희 그래서 셋째 딸인 거 알면서도 낳겠다고 온 거니? 너희 둘 다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갔구나. 셋째가 딸인 거 알면 지웠어야지. 시모의 말이 끝나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상과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밥을 먹고 있는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 듣고 화 많이 났지. 당신이 그 자리 엎어버릴까봐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참아줘서 고마워. 너무 화가 나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 앞으로 어머니 볼 생각 없고 셋째 낳아도 어머니 안 부를 거니까 당신도 어머니 연락 오면 다 무시해.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나서 홧김에 시모를 안 보겠다고 말한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정말 시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와도 모조리 무시해버렸죠. 시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해줬고 시모는 남편 몰래 저에게 틈틈이 연락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시모의 연락을 무시하라고 했었지만 차마 저까지 그럴 수가 없었죠. 정은아, 오늘 오혁이 몰래 집에 가서 셋째 좀 구경해도 될까? 그 오혁이한테는 낙한다고 말하지 말고 나 잠깐만 아기 얼굴 볼 수 있게 해줘. 그럴 수 있지? 애들 아빠 오늘 낮부터 저녁까지 일 있어서 나갔는데 그때 오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저도 시모가 밉기는 했지만 아이 얼굴을 궁금해하는 시모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모를 집으로 초대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시모는 셋째를 보며 엄청 예뻐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어딜 가든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하더니 우리 아기 이제 막 태어났는데도 예쁜 게 눈에 보이네. 그렇죠 어머님. 셋째가 눈이 엄청 예쁘다고 산부인과랑 산후조리원에서 소문이 파다했어요. 아들 낳은 집에서 사돈매 자국까지 했다니까요. 그러게 엄청 예쁘다. 정말 고생했어 정은아. 애들 때문에 집에서 박혀있어서 답답하지 않아? 내가 아기 한두 시간만 봐줄 테니까 잠깐 바람 좀 쐬고 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오라는 시모의 말에 저는 바로 겉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저 집 앞에 카페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올게요. 올 때 어머님 커피 좀 사올까요? 거기 디저트도 엄청 맛있거든요. 난 됐으니까 애 걱정은 말고 거기서 커피랑 디저트 여유롭게 먹고 와.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나는 2시간도 봐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 금방 먹고 올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저는 신이 나서 집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라 저는 그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실컷 먹고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집에는 시모도 아이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저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시모는 전화를 꺼두고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이 우리 막내 데리고 사라지셨어. 어떡하면 좋아? 전화도 꺼져 있어서 찾을 방법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랑 우리 막내가 사라졌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설명부터 해봐. 어머님이 막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당신 없을 때 집에 오셨거든. 그러면서 나보고 밖에 바람 쐬고 오라고 해서 잠깐 카페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아이랑 같이 사라지셨어. 어떡하면 좋아?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던 남편은 의외로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 주변 찾아보고 없으면 아버지 집으로 와. 나는 아버지 집 근처에서 찾아보고 아버지 집에서 기다려볼게. 저는 집 주변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첫째랑 둘째를 데리러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도 깜빡 잊고 시모를 찾아 헤맸죠. 그렇게 정작 8시간이 흐르고 시모가 집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시모가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달려가 시모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막내 어딨어요? 왜 어머님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 어쩌셨냐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전한 곳에다 맡겨놨다. 어차피 너 걔랑 한 달밖에 더 붙어 있었니? 정 더 붙기 전에 너랑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전한 데다가 맡겨놨다뇨? 내 딸을 어머님이 뭔데 다른 곳에다 맡겨놓고 정을 떼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머님 설마 애를 어디다 갖다 버리시고 온 건 아니죠? 이미 딸 둘이나 있는데 무슨 셋이나 키우겠다고 그러니? 없는 애라고 생각하고 다시 셋째 준비해라. 내가 볼 땐 너희 한 번만 더 낳으면 아들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사정을 더 듣지도 않고 바로 시모의 뺨을 날려버렸죠. 미친년 같으니라고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짓을 해? 당신이 우리 제이 고아원에 갖다 버렸을 때 그때 이 집에서 쫓아내야 했는데 감히 내 동생도 모자라서 내 새끼까지 갖다 버려? 당신 정말 내 손에 죽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멱살을 잡히자 그제야 우리 막내딸 아이의 위치를 실토했습니다. 경기도에 내가 잘 아는 고아원에 맡겨놨어. 거기는 다른 곳보다 시설이 훨씬 좋고 입양도 잘 된다고 하더라. 너희같이 이미 딸 많은 집보다 아이가 없고 아들만 있는 집에 입양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시모를 바닥으로 내팽개쳤고 시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모를 끄집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와 시모가 사라지고 난 후 제가 남편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편이 저만 몰랐던 시댁의 비밀을 실토했습니다. 전현 내 친모 아니고 계모야. 막내한테는 친엄마지만 나랑 제이한테는 계모라고.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제이 나이가 3살이었어. 전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이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더라고.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제이 딸이라서 갖다 버렸대. 딸 같은 건 다 필요 없다고 그때부터 연불 외우듯이 말했어.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야? 아가씨를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고?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뒀어? 그때 집에서 쫓아냈어야지. 그때 마침 엄마 뱃속에 막내가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집에 둔 거였어. 그리고 전현이 나랑 제이 자기 친자식처럼 잘 키울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봐준 건데 결국엔 내 딸한테까지 그런 몹쓸 짓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걸 왜 이제야 말했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어머님이랑 아기 둘만 있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 철석같이 믿고 그냥 둔 거였다고. 콩가루 같은 집안 이야기를 너한테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 남편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시모가 저희 막내딸을 버린 고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갓난아기들 사이에 누워있는 저희 딸을 한눈에 알아채고 찾아올 수 있었죠.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 친부모도 아니고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데리고 왔는데 차림새가 너무 화려하시더라고요. 아기 못 받겠다고 하면 더 위험한 짓 하실까봐 일단 아이 받고 경찰에 신고할 참이었어요. 막내를 찾고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에게 막내를 보여드리며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시댁으로 가니 시모가 무릎을 꿇고 시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시모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었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았어. 하루는 친할머니가 나를 갖다 버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가족 품에 돌아온 거야. 그때부터 딸만 보면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불쌍하기도 하면서 혐오스러워지더라고.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세뇌를 당한 건지 내 눈에 딸은 다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가 엄마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엄마도 불쌍한 사람이야. 시모의 과거는 딱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서 있자 시부가 남편과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하고 아니면 나도 너희 의견을 따르마. 오혁이 네 생각은 어떠냐? 너희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는 이 사람이 제이 갖다 버린 그날부터 저희 엄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는 이 여자 찢어 죽이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이 여자 이제 그만 봐주시고 이 집에서 쫓아내세요. 막내도 아무 말 못할 겁니다. 시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시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결정을 시부에게 맡겨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저희 부부가 시모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 여자 쫓아냈다. 이혼 도장도 깔끔하게 받아뒀고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뒀다. 욕심이 많기도 하고 그동안 누리고 산 게 많아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을 텐데 설마 아버지가 돈까지 쥐어주신 건 아니죠? 처음엔 안 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평생 막내랑도 연락 끊고 살겠으니 조금만 달라고 해서 3천 정도 쥐어줬다. 그리고 막내랑 평생 연 끊겠다는 각서도 같이 받아뒀어. 그 여자 이 집에서 나가고 괜히 막내 핑계로 매달리거나 찾아오면 귀찮은 일 아니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 쥐어주고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네요. 우리 제이도 이제 한국 들어와서 아버지도 보고 저도 보고 우리 조카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제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시모가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신우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이 일로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며 자신의 친모를 혐오하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미워해도 저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저 평생 형이랑 누나한테 죄책감 가지고 살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저도 형이랑 누나한테 동생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도련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는 도련님 밉지 않고 오히려 걱정이에요. 이 일로 도련님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랑 누나들은 늘 도련님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형이랑 누나들한테 말해서 도움도 받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폭풍이 한번 지나간 자리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는데 시부는 시모가 쫓겨난 지 6개월 만에 새 시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정리가 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폭풍이 몰아쳤죠. 이 사람이 너희 새엄마 될 사람이다. 내 고향 친구고 나랑 알고 지낸 지는 50년 넘었다. 우리 둘 다 남은 생 외롭지 않게 함께하기로 했으니 그렇게들 알아둬라. 시부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아니지만 어떻게 여자 없이 살지를 못하나 싶었죠. 돈 많은 남자들은 다 이런 건가 싶어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기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별난 거야. 나는 절대 아버지랑 달라서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 바람 피우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 그래도 난 좀 신경 쓰이네. 그리고 새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버님이랑 그분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난 한동안 그분한테 우리 아이들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분도 우리 사정 다 알아서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 친구 말로는 그분 엄청 좋으신 분이시래. 남편이랑도 사별했고 아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 평생 재혼할 생각 없었는데 아버지가 6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매달려서 받아주기로 하셨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남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새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는 게 깨름직했는지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에는 아이들을 꼭 저희 친정에 맡기곤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도 새 시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왜 데리고 오지 않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 주셨죠. 새 시모가 시부와 함께 산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남편과 제가 안심을 하고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새 시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이가 좋아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내 아이도 못 낳아서 엄청 속상했었거든. 나는 평생 어린아이 품 한 번 못 안아보고 죽겠다 했는데 말년에 남편 잘 만나서 손녀 셋이나 안아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자 시모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보고 가셨고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아이를 봐줄 테니 데이트를 하고 오라는 둥,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냐는 둥, 어떻게든 아이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편과 저는 새 시모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풀려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시모에게 맡기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새 시모를 할아버지보다 더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답니다. 앞으로 저희 집은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제발 아이 관련된 일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남편과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줘야겠지만 말이에요. 아이를 다 키워서 시집 장가까지 보내신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선배님이신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보셨겠죠? 힘들어도 어떻게든 잘 살아내신 인생 선배님들을 보고 용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셋 키우는 게 힘들어도 선배님들처럼 잘 견뎌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